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데이터 통신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통신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 통신의 개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의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통신 회선, 네 번째 통신 용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의 개요입니다. 자, 정의는요. 자, 디지털 형태, 즉 이진 부호로 표시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입니다. 정보 기계 사이에 디지털 이진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 바로 데이터 통신이고요.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음성 이외의 모든 정보를 모든 정보 전달 형태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서, 메모, 서류와 같은 텍스트, 그리고 회계 자료와 같은 숫자로 된 정보의 전송으로도 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개요, 즉 데이터 통신의 정의 살펴보았고요. 자, 정보통신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해 통신처리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 통신처리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기능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처리장치, 물론 정보의 변환, 저장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입니다. 디지털 형태에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요. 자, 통신처리는 기계 대 기계의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속도 변환, 프로토콜의 변환, 포맷 변환 등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국제 전신전화자문위원회, 줄여서 ITUT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기관을 CCITT라고 불렀습니다. 자, ITUT에서 정의한 그 데이터 통신은요. 데이터 전송,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단말 장치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간에 이루어지고, 데이터 처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 통신이란 데이터 전송 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서 중요하죠.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합한 것입니다. 자, 정보 기계 사이에 디지털 이진 형태로 표현된 문자, 기호, 숫자 등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통신을 우리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정보통신의 3대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정확성입니다. 자, 두 번째 효율성이에요. 세 번째 보안성입니다. 정보통신의 취약한 점이 바로 보안이죠. 자, 정확성, 정보는 전송 중에 신호의 감쇄. 자, 전송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거리가 멀면 신호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잡음, 중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신호가 약해질 때 이 잡음에 의해 약해진다는 거죠. 자, 등에 의해 그 원래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송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자, 정확한 확보는 정보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70% 정도가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를 갖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효율성에 대해서 보면요.
정보 전송에 투자한 장비가 획득한 정보의 가치보다 크다면 정보통신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겠고요. 정보 전송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안성입니다. 정보 전송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정보의 내용을 훔쳐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자, 성공적으로 정보 전송을 위해 정보 전송에 있어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통신의 요소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보원이 있고요. 수신원이 있고요. 자, 통신 매체가 있습니다. 전송 매체. 정보원은 정보를 발생시키는 곳. 수신원은 그 발생된 정보를 받는 곳. 전송 매체는 정보원과 수신원을 연결해주는 통신 전송 매체 통신 회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3요소 정보원, 수신원, 전송 매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주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컴퓨터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터미널 또는 다른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결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계는 즉 데이터 전송, 즉 정보 이동을 담당하는 곳들이고요. 데이터 처리계는 정보의 가공, 처리, 보관 등의 그 동작을 자, 기능을 할까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처리계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정보 전송계, 데이터 처리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 처리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전송계는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은 다시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이렇게 나뉘고요. 데이터 처리계는 압도적으로 컴퓨터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주변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계의 단말 장치 볼게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외부 환경과의 접속점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사용되고요. 데이터 전송 회선은 터미널과 컴퓨터, 터미널과 터미널, 컴퓨터와 컴퓨터 상호간을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신호 변환기는요. 터미널과 통신 제어 장치를 통신 회선에 접속하는 장치로서 자, 모뎀과 자, 디지털 서비스 장치 DSU라고 합니다. 자, 등이 대표적인 신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모뎀과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 대표적인 신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 볼게요. 통신 제어 장치를 줄여서 CCE라고 합니다. Communication Control Equipment, CCE라고 얘기하고요. 자,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 사이의 위치에서 전송 회선과 컴퓨터를 결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통신 제어 장치의 처리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자, CCU는 Communication Control Unit,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요. CCP에서 Communication Control Processing, 그래서 통신 제어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기능, 문자 블록을 조합하고 여기는 메시지를 조립합니다. 자, FEP, 그래서 Front-End Processing, 그래서 전처리 장치라고 있고요. 메시지 조립 및 처리 기능을 하고요. 자, FEP,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거의 기능은
여러 통신로를 중앙 컴퓨터에 연결하여 터미널이 송신 상태에 있는지 수신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고 에러의 검출과 수정을 수행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계입니다. 앞에는 데이터 전송계였고요. 데이터 전송계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처리이고요. 처리한 결과를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 터미널에 송신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주변 장치가 있고요. 자, 표준 제정 기관으로서 ISO. 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렇게 하는데 ISO. 자, 1946년 창설된 국제적인 표준 기관으로서요. 핵에너지, 데이터 처리, 경제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재 500여 개 이상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로는 기술위원회 가운데 TC Technical Committee 97이 컴퓨터 정보 처리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TC 97의 15개 부위원회 가운데 자, 서브 커미티가 6개가 데이터 통신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관에서는 제정된 OSI, 7레이어 기억하시죠? 자, 이 기관에서 제정된 OSI는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접속을 가능케 하는 표준 개방형 통신망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ISO의 OSI 7레이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ITUT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 CCITT라고 했고요. 자, 국제전신통신연합이라고 그 번역을 하는데 ITU의 산하기관으로 56년 창설되었다고 하고요. 15개의 연구그룹으로 나뉘어 전하와 전신 관한 여러 권고안을 제정하고요. ITUT에서는 전화전송, 전화교환, 신호방법, 잡음 등에 관한 표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V 시리즈가 있고 X 시리즈가 있어요. 아날로그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수준은 V 시리즈고요. X 시리즈는 디지털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표준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V가 아날로그고요. X가 디지털입니다. 자, 세 번째 ANSI입니다. 자,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자, 요거의 줄임말 ANSI입니다. 자, 미국의 표준안 제정 기관이에요. 국내의 경우 공업진흥청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ANSI 표준안의 대부분은 IEEE.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자,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이거와 같은 관계그룹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표준위원회는 X3은 컴퓨터 정보 처리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25개의 기술위원회가 있어서 이 중 X3, S3이 데이터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그런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 ANSI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EIA라는 기관도 있어요.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1924년. 자, ITUT보다 훨씬 오래됐죠. 예, 창설되었다고 하고요. 데이터 통신 표준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 TR30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1962년 널리 알려진 RS232. 자, RS232 접속 규격을 그 후 이를 보강하기 위한 RS449 접속 규격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NIST라는 곳도 있대요. 자, National Institute Standards and Technology. 1988년까지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로 불렸고요. NBS로 불렸다는 거죠. 자, 미 연방정부에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FIPS라는 정보처리 표준안을 FIPS를 발간하고 있고요.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ES 있죠. 대칭형 알고리즘이죠. 이것도 이 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표준 규격입니다. 자, NIST. DS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통신 회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흔한 통신회선 트위스트드 페어 꼬임선입니다.
자, 이중 나선이고요. 전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균일하게 서로 감겨 있는 형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자, 설치가 간편하고요. PC용 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나 어떤 기관,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랜선입니다. 자, PC용 랜선이 트위스티드 페어로 되어 있고요. 거리와 대역폭과 데이터 전송률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고속 전송은 어렵죠. 이 고속 전송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른 걸로 하게 되죠. 다른 전기석 신호의 간섭이나 잡음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축 케이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케이블 TV를 보신다면 케이블 TV선, 굵은 검은 선이 바로 동축 케이블입니다. 자, 코엑시얼 케이블 주파수 범위가 넓어서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요. 꼬미선에 비해 외부 간섭이 적어요. 자, 광대역 전송에 적합하고요. 자, 케이블 TV, 근거리 통신망, 장거리 전화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통신 회선이라고 합니다. 자, 광섬유 케이블. 이게 바로 이제 그 원거리 전송에 쓰이는 것이죠. optical fiber 케이블. 유리 원료로 광섬유를 여러 가닥으로 묶어서 케이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빛의 반사 원리를 이용하고요. 세심하고 경량성이고 고속성이고 광대역성이 있습니다. 자, 도청이 또 안 돼요. 이게 도청이 어려워서 보안이 아주 우수하고요. 전기적으로 무유도성이 있고요. 무누화성 있습니다. 전송 손실 감쇄율이 적어요. 리피터 설치 간격이 넓으므로 리피터의 소요도 적습니다.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단위 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확장 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케이블이고요. 설치 보수용이에요. 랜의 전송 매체 가장 좋아요. 자, 분기나 접속이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또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 위성통신입니다. 위성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3에서 30GHz 극초단파이고요. 위성통신 시스템은 통신위성 지구국 채널로 구성이 됩니다. 전송 지연 시간이 길고요. 보안이 취약해요. 눈비 등으로 인한 감쇄 현상이 또 심하고요. 다중 접속 방법으로서 주파수 분할과 시분할, 코드 분할 이런 다중 접속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통신 용어입니다. 자, BPS와 보를 비교를 합니다. 자, 데이터 신호 속도에서 BPS가 있고요. 비트 per second 1초당 비트입니다.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이고요. 1200 BPS란 1초 동안 12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변조 속도 또 보입니다. 변조 속도 보.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단위 자, 이고요. 신호의 수입니다. 자, T는 신호당 속도, 신호 1개 전송 걸리는 시간이 초인데요. 보는 신호당 속도분의 1이에요. 즉 BPS와 보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 보당 2비트를 전송하는 게 다이비트고요. 트리비트는 3비트, 쿼드비트는 4비트입니다. BPS는 보 곱하기 n이에요. n. 자, 한 신호당 5ms일 때 변조 속도는 하는 이런 기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호당 속도 구하기. 자, 5ms는 자, 5 곱하기 1000분의 1. 자, 초해서 200분의 1 하면 자, 200분의 1 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디지털 형태 즉 10진 부호로 표시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이 바로 데이터 통신이다. 이런 설명인데 10진이 아니고 2진이죠. 2진. 첫 번째부터 틀린 게 나왔네요. 자, 정보기계 사이에 디지털 이진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 데이터 통신이고요.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음성 이외의 모든 정보 전달 형태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서, 메모,
서류와 같은 텍스트 그리고 회계 자료와 같은 문자로 된 정보의 전송으로 데이터 전송을 한정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자, 틀린 것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이에요.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요. 데이터 처리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하게 아닌 것은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계예요. 처리계, 전송계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전송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전송 그 장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번의 답은 2번 컴퓨터를 데이터 전송계가 아닌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문제 3번입니다. 자, 안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미국의 표준한 재정기관이고요. 국내의 경우 공업진흥청에 해당합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안시 표준안의 대부분은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IEEE라고 읽고요. 자,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과 같은 관계그룹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예,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구 CCITT로서 국제전신통신연합 ITU의 산하기관으로 1956년 창설되었다. 이거는 ITUT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표준위원회 X3 시리즈라는 거죠. X3은 컴퓨터 정보 처리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25개의 기술위원회가 있고 자, 이 중 X3S3이 데이터 통신 분야를 관장을 한다. 맞습니다. 문제 3번에 틀린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 통신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예, 자, 디지털 통신이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정보 전송계랑 정보 처리계로 나뉠 때 처리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자, 제일 첫 번째 그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 자, 두 번째 동축 케이블, 자, 세 번째 그 옵티컬 피버 광섬유, 네 번째 통신 요런 어떤 통신 회선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고요. 통신 용어에서는 자, 비트 per second bps와 비자보라고 읽는 요것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